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먼저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망한 인생도 아닙니다. 남들 기준으로 보면 그럭저럭 버티고 있고 적당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늘 무겁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오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더 헷갈립니다. 환경 탓 같기도 하고 성격 탓 같기도 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설명을 단번에 잘라냅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존재다.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인생을 완전히 잘못 배워온 겁니다.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당신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정확하게 당신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설명해 줍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할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불편한 영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걸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예전처럼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의 거짓말을 배웁니다. 행복해질 수 있다. 노력하면 괜찮아진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인생은 나아진다. 이 말들은 듣기에는 참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믿음 자체가 인간을 가장 깊은 불행으로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약속하는 순간 인간은 현재를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 지금의 삶은 모자라다. 아직 나는 괜찮지 않다. 이 생각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어떻게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아주 냉정하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욕망하도록 태어난 존재라고 말입니다. 욕망이 있다는 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불충분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것 같죠. 하지만 돈이 늘어나는 순간 기준은 더 높아집니다.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죠. 하지만 인정받는 순간 다음 평가가 두려워집니다. 행복은 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인생은 이미 실패했다고. 여기에 당신을 더 깊은 불행으로 끌어당기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지칩니다. SNS를 보고 나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자존감이 이유 없이 흔들립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앞서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이미 성공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인정받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교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결과만 보고 자신의 전체 인생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습니다. 비교를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평생 패배자의 기분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욕망. 바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열심히 하는 이유, 버티는 이유, 참는 이유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거의 항상 인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인정이란 것이 절대 안정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은 금방 잊습니다. 어제의 성과는 오늘의 당연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에 기대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타인의 기분에 저당 잡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쇼펜하우어가 말한 불행의 구조입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고 비교에 자신을 던지고 인정에 삶을 맡긴 결과, 그래서 당신은 항상 피곤합니다. 아직 해결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덜 괴롭게 사는 법을 하나씩 풀어갑니다. 행복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살라는 말이냐고.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이 쇼펜하우어의 말을 오해합니다. 그는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 틀어져서 생깁니다. 우리는 늘 행복해지기 위해 애씁니다.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갈아넣고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쉼없이 비교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노력이 결국 당신을 더 예민하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흔들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예상과 다르면 분노하거나 좌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욕망에 묶인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욕망에 묶인 인간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바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는 어디로 시선을 돌리라고 했을까요? 놀랍게도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개선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이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곧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롭게 살라는 거냐? 하지만 그가 말한 고독은 외로움과 정반대입니다. 고독은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반응을 갈구하는 상태입니다. 사람들과 계속 붙어 있으면 당신은 편해질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함께 있을수록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역할을 연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참아야 할 때 참고 좋아하지 않아도 좋은 척을 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을 때만 비로소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생각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움직일 때는 괜찮습니다. 사람 속에 섞여 있을 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혼자 조용해지는 순간 그동안 밀어놨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 방향이 맞는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가? 이 질문을 견디기 힘들어서 사람들은 다시 소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는 대가로 당신은 평생 타인의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가장 비싼 대가라고 봤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냉정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많을수록 실망도 늘어납니다. 기대가 많아지고 오해가 쌓이고 상처받을 일이 많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사람이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라 기대를 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상대가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상대가 내 편일 거라는 기대, 상대가 나를 존중해 줄 거라는 기대. 이 기대가 깨질 때마다 우리는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상대는 애초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관계에서 기대치를 극단적으로 낮추라고 말합니다. 차갑게 들리죠. 하지만 이 태도가 오히려 인간관계를
가장 오래 유지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냐고.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구원받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끝까지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사람에게 덜 화가 나고 덜 실망하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이제 욕망을 다루는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욕망이 있어야 인생이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욕망이야말로 인간을 끝없이 괴롭히는 근원이라고 봤습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꿔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욕망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연료를 더 붓는 행위라고.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인생을 쓰면 당신은 평생 쫓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완전히 없애야 할까요? 그는 현실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욕망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은 가능하다고. 그 연습의 첫 단계는 바로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인생은 원래 힘들고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며 세상은 당신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세상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세상에 덜 분노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현실과 화해한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정상입니다. 이 철학은 당신을 들뜨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이 철학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 돈, 관계, 고독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덜 괴롭게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은 아직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이 기대들이 당신을 움직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가장 오래 붙잡아둔 족쇄이기도 합니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연된 실망입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기대를 가장 교묘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달콤하지만 미래에 반드시 값을 치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희망이 있어서 버티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버티는 게 아니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해야 할 걸 미루고, 정리해야 할 관계를 미루고, 인정해야 할 현실을 미룹니다. 기대는 이 미루기를 합리화해 줍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인생은 조금씩 정체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움직이기엔 너무 늦고 포기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 자체보다 일에 부여한 의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일이 나를 증명해 줄 거라는 기대, 일이 내 가치를 말해 줄 거라는 착각, 일에서 인정받으면 내 인생이 정당화될 거라는 믿음. 이 모든 생각이 당신을 필요 이상으로 소모시킵니다. 일은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존재 이유를 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이 흔들리면 자존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자기 가치를 맡긴 순간 인생 전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걱정이 사라질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걱정의 종류만 바뀝니다. 없을 때는 부족함이 걱정이고 있어지면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교체해 줄 뿐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부자가 불행한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해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끝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대충 살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극단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태도는 무기력도 방관도 아닙니다. 그는 거리두기를 말합니다. 일과 나 사이의 거리,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 욕망과 나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없으면 당신은 무조건 휘둘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영향받는 존재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타인의 표정 하나, 예상치 못한 상황 하나에 하루의 감정이 망가집니다.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능력을 지혜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과도한 반응을 하지 않는 능력. 이제 관계의 끝을 말해봅시다. 모든 관계는 언젠가 끝납니다. 이건 비관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상황은 달라지고 관계의 온도는 식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집착을 불행의 연장이라고 봤습니다. 관계를 붙잡는 순간 당신은 상대보다 더 많이 괴로워집니다. 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봅시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관계에서 조용히 상처받아 왔습니다. 참았고 이해했고 넘겼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같은 방식으로 계속 관계를 맺을까요?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불필요한 관계가 많을수록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자기 자신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편안할 수 없다고. 혼자가 불편한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도 늘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일 때 마주해야 할 자신을 사람들로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훈련해야 할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이 철학은 인생을 밝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덜 흔들리게 만듭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루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태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고 흐름으로 이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조용해지고 더 냉정해지지만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끝을 냅니다. 여기서부터는 위로도 없고 여지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건 당신의 선택뿐입니다. 마무리. 당신 인생이 힘든 이유는 아직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끄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문제는 환경도 사람도 아니라는 걸.
문제는 당신이 아직도 인생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알아줄 거라는 기대,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는 기대, 조금만 더 버티면 달라질 거라는 기대. 이 기대들이 당신을 살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묶어둔 겁니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정교한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피곤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지칩니다. 하루를 버텼을 뿐인데 인생 전체가 달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아주 불편한 말을 하겠습니다. 당신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이 당신에게 뭔가를 해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주길 바라고, 보상해주길 바라고, 이해해주길 바라고, 구원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당신은 평생 실망할 준비를 하며 살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속 기대하며 사는 것. 조금씩 희망을 걸고 조금씩 실망하며 그래도 언젠가는이라는 말로 자신을 속이며 사는 살. 이 길의 끝은 뻔합니다. 조용한 분노, 누적된 허탈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입니다. 두 번째, 기대를 내려놓는 것. 행복해지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덜 괴롭게 살겠다는 기준으로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것. 이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덜 흔들리고 덜 망가지고 덜 피곤합니다. 기대를 버린 사람은 사람에게 덜 화가 납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교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기준을 밖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나는 언제쯤 괜찮아질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불필요한 고통을 얼마나 줄였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들뜨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현실에 단단히 붙잡아 둡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행복을 목표로 삼고 비교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인생의 증거로 믿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나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덜 괴롭게 사세요. 그게 이 인생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승리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생각해버렸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다시 기대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조용해질 것인지. 이 영상은 여기서 끝이지만 당신의 판단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이 말이 불편했다면 당신 얘기라는 뜻입니다. 구독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이고 댓글은 생각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기대하고 있나요?